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였죠. 지시를 한 게 우한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모두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좀 더 정부가 더 빠르고 더 철저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강조하면서 초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또 이제 주문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럼 초동 대응이 잘 이루어졌느냐? 예. 사실은 좀 그렇지 못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우리 최초 확진자가 나온 게 2월 7일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났을 때 그때 정부가 질병관리본부가 곧바로 경계 단계를 올리질 않았습니다. 예, 예. 예, 그때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중국 당국의 말을 신뢰를 일단 하자.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 간 감염 안 된다 이거는. 네. 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최초에 사실은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게 그렇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중국 정부의 최초 발표가 사실은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네. 사람 간의 감염이 되는 거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시점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도 중국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될지, 네.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의문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처음에 중국 정부의 발표를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었던 부분은 좀 잘못했던 부분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조금 네. 뒤늦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이런 기침 증세가 있는 분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분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진즉에 좀 나왔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국민 지금 우한시 그 근처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우리 교민들 이제 데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될 필요성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평론가님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감 떨치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메르스 때랑 비교해보면 네. 이게 발원지가 중국이라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메르스 때는 사실은 중동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속된 말로 주변에서 중동 갔다 온 분 계세요? 저요. 제 주변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아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은 아니에요. 네. 중동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도 않고. 근데 중국입니다. 주변에 중국 갔다 오신 분 꼭 한 분씩은 있을 거예요. 쉽지 않죠. 가깝다 그렇죠. 보니까요. 예. 중국 관광객들 많이 넘어오죠. 더군다나 예. 지금 춘절이라고 해요. 중국은 최고의 명절이죠. 관광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국에 일로 가는 분도 있고 관광 가는 분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춘절 때를 휴가니까 고향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교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통제가 쉽지 않을 거니 네네. 그러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글쎄 저는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사항들을 꼭 대통령이 전수조사해. 그래야만 전수조사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꼭 대통령의 명령이나 대통령의 오더나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질병본부 자체에서 실무자 보고로 이거 그냥 우리가 전수조사 합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메르스 때도 하나 나온 얘기인데 네. 이걸 왜 꼭 모든 관련 부처들이 청와대만 쳐다보고 청와대가 오더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죠. 네, 네. 신문선에서 할 수도 있을 만한 일들인데. 네. 그리고 좀 이런 게 글쎄 제 얘기를 들으시고 무슨 이거 또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생각을 네. 해보면 더 이상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왜? 우한 통제했잖아요, 중국에서. 다 통제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시한 전수조사라는 건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서 전수조사 할 것도 없고 예. 이미 우한에서 들어와서 지금 국내로 퍼진 몇천 명들 이것 쫓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 쫓아서 그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누구 만나는지 다 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해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어차피 늦긴 늦은 거죠. 네. 그런데 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막혀 있지만 이 우한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도 지금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게 벌써 보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 직전에 5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이게 입국 금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WHO 규정을 보더라도 일단 금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국가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금지를 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뒷감당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정부 쪽에서 이걸 외교적인 문제로 이제 끌고 갈 경우에는 네. 중국하고의 외교적인 갈등도 우리가 고려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오는 사람만 막으면 뭐 하나요? 가는 사람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다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하고는 워낙 교류가 많고 또 사업상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중간에 경제적인 거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질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감수를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좀 잘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오가는 그런 항공편 이런 걸 다 이제 금지를 차단하고 금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네네. 우회해서 지금 올 수 있는 경로들은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것까지 다 차단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수적으로 하는 없죠, 예.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과거에도 이제 호주나 캐나다가 이제 이런 그 플루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네. 일시적으로 입국 중단시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또 외교적으로 지탄도 좀 많이 받았던 네.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지금보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되면 네.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독단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따른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하고 외교 관계도 외교 관계지만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그 고려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대안지의 하나로 가지고는 있대. 예. 이건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야당에서는 청와대 역할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각각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기폭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든 거를 정치 이슈로 연결시키면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지금 총선이 코앞이에요. 예. 그죠? 한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한 3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총선 전국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대응이 잘 안 돼서 이게 예를 들어 확산되고 난리가 나면, 왜냐면 메르스 때는 사실 좀 굉장히 커졌잖아요, 일들이. 그렇죠. 몇 번째 확진자 한 40, 50명까지 거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메르스 정도의 어떤 그렇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지지도 여당의 지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청와대와 저 여당도 방역 자체도 방역이지만 아마 총선 때문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일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은 이거를 이게 만약에 확산되고 이렇게 하면 저 정부 인기 떨어지면 우리 총선에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걸 총선 전국에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가는 또다시 야당의 역풍을 맞을 거다. 그러니 물론 이거에 방역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에 어떤 변동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네.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야당도 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좀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청와대도 총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루 빨리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조치, 앞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무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왜? 네. 목숨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이게 실제로 지금 메르스 사태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당시에 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5년에 40%였던 긍정 지지율이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29%까지 떨어졌습니다. 29%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에는 최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도 빠르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총리 주재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우한에 우리 전세기를 투입을 해서 우리 교민들을 좀 실어 들어오는 그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민들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된다는데 이들의 좀 관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리고 네. 온 다음에 이제 그렇죠. 격리를 이제 잘 시켜서 네네. 관리를 한동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보니까 이 교민 숫자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에 뭐 그 500명 정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예. 보니까 이 전세기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600명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자, 이제 이분들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전세기 한 대 띄워갖고 될 일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네. 숫자로 봐서는 한 두세 대 띄워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비행기 탑승 요원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한동안은 격리 조치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 관리가 제대로 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 당장은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보기엔 1339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병원 곧바로 가지 말고 1339로 일단 문의 전화를 해라.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병원 가고 어디 가고 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접촉자가 더 늘어나면 감염자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사실상의 이제 약간 자가격리 상태죠. 예.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전화도 지금 불통이라 그러고 네네. 또 전화해서 문의해도 제대로 지금 제가 보기엔 대응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339에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전문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네네.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소재 파악하고 네. 그리고 뭐 그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든 누구든 보내야 하는 거죠. 네. 보내서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뭐 그냥 격리를 계속 할 건지, 네. 거기서 아니면 병원으로 옮길 건지 이 여부를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알려지는 내용만 들어봐서는 뭐 가까운 병원 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큰 방역의 구멍이 뚫리는 거다. 네. 1339부터 일단 챙기시라. 그렇군요. 현장부터 일단 챙겨라. 그 네.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막 들어온 속보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택의 4번째 확진자가 96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밀접 접촉자인 32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외국 상황은 저희가 잠시 후 글로벌 뉴스룸에서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